아마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김대현 평론가도 얘기했고 박창원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그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내는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일 텐데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뭐 환경 쪽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의 석유 채굴이 시대 흐름에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이현주 민주당 의원 오일 쇼크에 몇 번이나 경제가 휘청거리며 산유국을 꿈꿨지만 이제는 알지 않느냐,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서 전 세계로 가공해서 수십조 원 어치를 수출하는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산유국보다 낫다. 물론 이현주 의원 그 SNS 메시지를 보니까 나오면 좋긴 한데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메신저가 참 중요한데 예. 이현주 의원이라는 분은 뭐 이를테면 민주당에 있을 때는 상대당을 비난하고 또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또 민주당을 비난하고 근데 다시 또 민주당에 또 돌아가서 또 정부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제 석탄공사가 예를 들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석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을 캐도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석탄을 캐면 캘수록 적자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유전을 개발, 이런 심해에 있는 광구의 유전을 개발하는 것은 일단 개발 자체도 돈이 많이 들지만 개발해서 발견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 오히려 뽑아 올리는 비용보다 그걸 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뭐 이렇게 이제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성.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도전과 투자를 해서 그 성공의 기억을 성공의 경험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아마 그런 성공의 기억, 방정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도전도 어찌 보면 이런 논란을 조금 더 축소시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뭔가 도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비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일단 도전하는 그 투자 주체 자체를 최소화해서 한번 해보는 거, 시도하는 거, 저는 뭐 그건 괜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기업들이 크든 작든 국내에 여러 업체가 생길 수 있다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 중에 하나는 호주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국주의 시대를 주름잡던 국가들이 사실은 지금도 뭐 중동을 비롯한 뭐 미국, 그러니까 중동이나 이런 산유국들의 상당 부분 참여해서 그 기업과 그 국가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산유국이 먹는 포션보다 이 어떤 기업이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이 가져가는 그런 수익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영연방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영연방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이 유전 개발 업체가 상당한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큰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가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해서 나갔는데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이 분석을 했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정부가 뭔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석유공사라고 하는 국영기업, 우리나라 국가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세계 유수의 기업이 이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을 작은 기업을 다시 석유공사가 접촉해서 당신이 한번 의견을 내볼래요?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혹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굉장히 운영 구조가 보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것은 액트비오라는 회사를 우리 국가 혹은 석유공사에 연결한 또 다른 제3의 인물이나 기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액트비오 이 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내일은 뭐 별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국내에 연결한 그 어떤 브릿지 역할을 했던 제3의 어떤 뭐 인물과 기업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대만에서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 이를테면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기업들의 그 CEO들이 모여갖고 서밋을 했습니다. 근데 AI 반도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고 우리는 뭐 기름이나 원유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무언가를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에다가 이만큼 배팅을 해서 TSMC나 대만 혹은 미국이 가져가는 새로운 영역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아니라 다소 낡은 방식의 원유, 채굴, 시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어안이 좀 벙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들어야 될 부분, 액트지오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액트지오만 분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잔혹사, 자원개발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특히 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추미애 의원 한 발 더 나가서 육행시를 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의원 두 분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은 이 관계를 떠나서 볼만한 대목도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같은 분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정도 수준의 국회는 해산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그 헌법에 따르면 국회 해산이 지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난번에 그게 아마 헌재에서 아마 그 위헌 판정이 내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위헌 정당은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만 국회 해산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게 어떤 얘기신지. 네, 그러니까 메신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신뢰도도 중요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그 내용도 중요한데 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메신저로서의 신뢰도도 별로 크지 않고 그 내용도 계속해서 탄핵을 언급하는데 사실 탄핵을 언급하면 할수록 그러면 위협을 받는 쪽에서는 계속 방어 기제를 펼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을 안 당하고 혹은 탄핵의 빌미가 될 만한 일을 최소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방어적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면 정작 본인들이 탄핵을 하고 싶어도 점점 탄핵을 하기 어려운 국면과 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인지상정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매사 건건 이래서 결국은 탄핵. 기승전 예. 탄핵으로 가는 것은 저는 뭐 육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정말로 중진 정치인의 그 무게감에는 한없이 좀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대통령도 아마 이제 그때 전망에 대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도 사실은 아마도 최대한 고려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긍정적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은 야당은 정부 비판 견제 당연한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의 좀 실패에 대한 저희가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에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시추공을 바닥에 받겠다는 걸 안 된다고 절대 야당이 할 일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면 전환 좀 했고 남는 장사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경제성이 이제 확보가 되려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 시추공 뚫는데 1,000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럼 최소 5개를 뚫어야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제서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몇 년 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입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대박이었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유 개발 지금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남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6% 가능성을 보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거꾸로 얘기하면 84%는 실패할 확률 아닙니까?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여기다가 5천억을 들여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그럼 이거를 다 국가 예산으로 할 거냐? 이게 민주당 얘기예요. 너무나 타당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84%가 실패하더라도 그 16%를 보고라도 예.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한 번 더. 한번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우 확률적으로도 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뚫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발표가 됐고 또 발표의 시기 타이밍도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산유국 됐습니다. 산유국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라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시추공 정도를 뚫어서 뭐가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 한두 개가 교차 검증이 되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고 추정 매장량만 가지고 그것도 물리탐사 1단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에 사실은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네,